사람의 마음을 얻는 심리 대화법. 겉 표지에 이렇게 의자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지나 이런 어떤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드는데, 이 저자인 박대령 선생님은 표지가 좀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네. 표지가 되게 좀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자, 박대령 선생님이 쓰신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심리 대화법은 박대령 선생님이 상담자 훈련을 받으면서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 방법들, 통찰, 이런 것들을 누구든지 일상에서도 적용하면 너무나 좋은 결과를 내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쓰신 책입니다. 맨 밑에 카피 한 줄이 있죠? 말이 어려운 건 심리 때문이다. 그렇죠. 저도 대화법 강의를 이제 하는데, 저는 보통 마음소통 대화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고 말을 듣지만 사실은 마음을 전하고 마음을 들어야 그 말의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되는 대로 말하고 그냥 말만 소위 말해서 짓거리는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어떤 대화법과는 공통점도 있지만, 이 박대령 선생님의 대화법은 분명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박대령 선생님은 게슈탈트 심리치료 훈련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날개에 이제 저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박대령 가로 열고 라미. 라미는 박대령 선생님의 닉네임 같은 건데요. 경기 도립병원의 의정부료원 정신과에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수련을 받았으며 한국음주문화센터 연구원에서 알코올 의존자 재활치료를 담당해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 후 성인 및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와 기업상담센터를 거쳐 현재 이하당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당은 이미 아름다운 당신의 준말입니다. 박대령 선생님은 여기 이제 알코올 재활치료 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석사 때 일했던 그 치료 공동체에서 이제 제가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요원으로 들어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한번 통화를 했었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종종 연락하고 교류하는 상담가입니다. 박대령 선생님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를 전공하셨고, 저서로는 관계를 회복하는 용기가 있다, 사회공포증 자조모임 이미 아름다운 당신과 마음치유 대화모임 소울 스피치를 이끌면서 즐거운 활동과 교류를 통한 건강한 치유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 그리고 덕성여자대학교는 여대지만 남자 학생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박대령 선생님도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여자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자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사회공포증 자조모임을 운영하시면서 거기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십니다. 자, 박대령 선생님이 쓰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심리대화법,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이제 4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1부는 센스 있는 질문 하나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라. 그래서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부는 주고받는 대화에서 기분 좋게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법.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질문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서로 기분 좋게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거. 자, 3부에서는요. 마음을 사로잡는 이들은 알고 있는 표현의 기술.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으냐. 그리고 마지막 4부는 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상황별 대화 습관이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정을 해놓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갈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대화법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다.
그가 보다 넓은 구역에서 다양한 물고기를 잡을 땐 그물을 던질 것이고 돌고래나 개복치처럼 잡을 게 정해져 있을 때는 작사를 사용할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느냐? 이는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부의 그물과 같은 질문을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고 작살과 같은 질문을 폐쇄형 질문이라 한다. 숙련된 어부가 되려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도구를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는 이 표현 읽으면서 야, 그래.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바로 이거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주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설명을 예로 드니까 확 와닿죠. 박대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심리대화법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런 예가 또 있는데요. 이제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책을 소개하는 이제 그거를 박대란 선생님이 들으시고 그거를 기억해서 옮기신 건데요. 자, 어떤 분이 이제 책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평소에 책을 엎드려서 읽는데요. 이 책은 도무지 엎드려서 읽기가 힘든 거예요. 표현이 얼마나 기막힌지 엎드려 읽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치면서 읽고 다시 엎드려서 읽다가도 또 벌떡벌떡 일어나곤 했거든요. 도저히 가만히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나는 그녀의 말에 귀가 쫑긋해졌다. 도대체 얼마나 재밌기에 벌떡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과거에 나 역시 그녀처럼 책을 읽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책을 소개할 때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라고 하는 거랑 엎드려서 읽는데 이 책의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벌떡벌떡 일어났다 라고 하는 거랑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훨씬 더 생동감이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대한, 몸의 감각에 대한 표현들, 그리고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들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심리대화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좀 잘하고 싶은 일반인들은 물론 심리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령 선생님은 센터에서 뭐 개인 상담뿐 아니라 또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요. 좀 사회공포증인 사람들, 주로 이제 일 사람들, 그래서 좀 표현이 어렵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반구조화된 집단들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하당 홈페이지나 선생님 블로그 찾아가셔서 참고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말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게슈탈트 치료에 근거한 이 심리대화법, 이 책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